네, 관련해서 정가 소식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국회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이제 제2에 붙여지게 되는데요. 뭐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일단 뭐 표결에 이제 불참하겠다. 뭐 구체적인 방식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뭐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 교수님께서 먼저. 예. 그 참 거부권 행사가 된다는 자체가 예. 입법부 의원들한테는 사실은 뭐 모양새가 좋지 않은 모습이죠. 예. 뭐 역대 국회에서 한 30차례, 1990년대 이후 한 17, 8차례가 있었는데 거부권 다 돌아와 가지고 뭐 폐기를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예. 한 번 이제 그 거부권에 맞서 가지고 재의결한 경우가 참여정부 때 한 번 있긴 있었는데 예. 그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만큼 엄중하다는 얘기를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 책임을 지고 내일 그 참여하지 않은 쪽으로 해서 그 폐기되는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처음에 여러 가지 법안을 정밀하게 그 살펴보지 못하고 예. 그 뭐 여당 의원들도 같이 그 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죠. 예. 지금 폐기한 사례가 뭐 전에 지금 한 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뭐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가장 이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택시법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요. 예. 보통의 대통령이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장과 이유를 밝히는데요. 택시법 같은 경우에 사상 초유의 예산이 들고 그 예산이 적절하지 않게 쓰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반적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표명했던 반면에 예. 이번의 경우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어쨌든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 게 이제 밝힌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하면 211명이 찬성해서 만들었던 법안을 이렇게 그냥 불참으로서 부결시키는 게 옳은가? 물론 예. 이제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다시 한번 법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헌 소지의 여부 이것 때문에 돌리는 것은 뭐 예산이나 이런 과거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예. 부분에 토론을 한 다음에 입장을 좀 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폐기가 한 차례 있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킨 예. 그 재의결한 경우가 이제 한 차례 있었다고 그런 경우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결국에는 이제 입법부와 이제 행정부가 이제 법안을 놓고서 일종의 이제 이렇게 오고 가고 핑퐁하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뭐 정치적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뭐 새누리당 내부 문제와도 이제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뭐 정치적 책임 이 부분 앵커 예.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거부권이라는 제도를 왜 두느냐? 예. 제가 요즘 그 헌법학 언론을 다시 읽고 있는데 예. 거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행정부의 거부권을 두는 이유는 입법부의 졸속 입법 과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번에 전형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하면서 국회법 하룻밤 사이에 끼워 넣어가지고 졸속으로 개정된 겁니다. 그렇게 예. 생각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말 그 정당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교과서적으로도 예. 또 여론의 지지를 입는다고 봤을 때 따라서 내일은 이제 이런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여당의 상황인데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 법안 개정을 그 앞장서서 이끌었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뭔가 청와대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고 그 동료 의원들한테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예. 이 잘못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책임을 느끼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뭐 시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책임 책임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뭐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뭐 교수님 말씀도 정국인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법안을 만들어 왔던 지난한 과정을 보면 예.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함께 맞물려서 사실은 이 국회법이 같이 이제 개정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보면 청와대와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 사이에 사실은 한 번 제대로 소통이 됐었더라면 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다. 즉 예. 바꿔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예. 기간에 청와대가 국회법에 대한 입장이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들을 소위 정무수석이나 정무특보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국회법을 거부해서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왜 반대가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래서 바꿔 말하면 청와대와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여당 원내대표랑 이렇게 나눴어야 되는 문제지 예.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의 공동 책임이지 이게 여당 원내대표만의 책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좀 약간 무리한 시선이 아닌가 이런 지점 지적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야당은 야당도- 당시에 뭐 이제 반대표를 이제 많이 던졌나요? 야당은 어떻게 야당도 찬성을 했죠. 국회법에 대해서 예. 찬성을 한 거고 211표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총 211명이 찬성하고 11명이 기권하고 예. 22표가 반대했는데 예. 그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하는 이야기지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그런 과정을 만들어냈는데 여야의 합의 과정도 있었지만 예. 그 전에 여당과 청와대의 어떤 교감 속에서 이 문제들이 분명히 법안이 만들어졌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았다면 그게 유승민 원내대표만의 책임이 아니라 청와대의 책임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보는 판단이고요. 야당도 물론 이 지점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함께 해왔던 파트너로서 그리고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좀 해나왔기 때문에 일부의 책임은 저는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내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여당의 내홍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시점은 이제 본인만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내일쯤이면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예. 교과서적으로도 졸속 입법을 하다가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대통령 그 역대 대통령들이 말이죠 거부권을 그 많이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져느냐? 강 교수님 말씀이 옳죠. 저는 여당 대표나 청와대나 다 소통 못한 책임이 양쪽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은 원내대표고 또 뭐 대표고 또 다른 의원들인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본인이 살신성인의 자세로서 이 사태를 예. 책임진다. 우리 사회 말이죠. 예.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문화가 그래요? 없습니다. 뭐 기업에서도 파산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예.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저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지는 그 정치 문화를 좀 보여주고 예. 본인 이번에 많이 인기 올라갔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손해본 장사 아니거든요. 국민 여론은 사퇴 반대가 좀 높지 않습니까? 아 근데 국민 여론은 좀 그런데 예. 비슷비슷하죠. 한 예. 5% 정도 차이로 예. 알고 있는데 그 새누리당 지지층을 보면은 거의 뭐 압도적으로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그래요? 게 많습니다. 한 예. 20% 이상. 예. 그런 걸 보면은 그 여당의 원내대표는 당 지지층의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예, 여론조사 얼마 전에 실시된 걸 보면은 사퇴 반대가 국민 여론은 이제 많고 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찬성이 좀 높게 나타나죠. 그렇죠. 뭐 당원들하고 이제 지지층에서는 그렇죠. 그 사퇴해야 된다가 한 20% 정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 실제로 저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갤럽 조사인데요. 예.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맞서고 있기 때문에 팽팽해 보이나 예. 사실은 국민들 정서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예. 국회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대통령이 이렇게 법안을 이렇게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국회에 대해서 비판적 어조를 할 때 대통령의 인기가 오르고 국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나왔다면 예. 국민의 반감이 상당히 이른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친박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일부 충청권 의원들도 유 원내대표의 이제 사퇴를 촉구하는 뭐 공동성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압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본인은 압박을 못 느낀다고 하니까 예.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김태호 최고위원이 또 그 돌발 발언도 하고 했는데 압박은 뭐 상당히 강하고 있는데 문제는 숫자로 이제 그 친박이 모자란다는 것이고 또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서 그 동료 의원들이 너무 초반부터 그 압박을 막 강하게 했어요. 그런 예. 점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반사 이익이 조금 살아난 측면이 있고 예. 대통령의 진위가 왜곡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거부권에 대해서는 그 국회가 받아들이면 여당이 받아들이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지라는 그런 뜻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뭐 사실상 찍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은 그걸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결정을 할 텐데 너무 주변에서 일찍 그 요란하게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그래도 많이 뭐 기다려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자 해지를 하는 것이 그 여당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 20% 이상이 그 압도적 차이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본인이 살신성인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뭐 특히 비박계 쪽에서는 꼭 뭐 내일이 아니고 지금 뭐 저
추경안이 또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달 말까지 조금 이렇게 좀 하고 추경안까지 이제 통과된 뒤에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 충분히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내일 물러나야 되니까? 예, 그 말도 이제 참 그럴듯한 말 같은데 이게 또 대통령이 이제 한번 그 지시를 해서 어차피 머릿수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메시지를 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대통령도 약간 모양새가 우습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추경은 이거 뭐 원내대표가 없어도 부대표라든가 이 정책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행 체제가 이제 가동이 되겠죠. 적당한 타이밍에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고 버티면 버틸수록 여당한테는 그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걸 아직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자, 지금 그 뭐 오늘도 이제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이제 모여서 뭐 335 이제 내일 대책을 아마 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분주하고 긴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한선교 의원하면 이제 원조 친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선교 의원이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위한 집단 행동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이게 그 한선교 의원이 이 말씀과 이번에 메시지를 사무총장으로도 좀 거론됐다가 조금 그렇습니다. 사고로 사무총장으로도 거론됐고 이미 과거에 뭐 이 뭐라고 그러죠? 원조 친박이라고 부르나요? 하여튼 뭐 요즘에 친박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근데 이제 워낙에 오랫동안 그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서 오래전에 모셨던 분인데 이분이 말했던 시점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호 최고의 돌발 행동. 이게 있은 직후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와 메시지가 나온 건데요. 크게 두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원조 친박으로서의 약간 좀 반성문 같은 포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세를 모으기 위해서 이런 게 아쉬웠다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방향성을 나름대로 중진으로 제시한 것 아니냐. 즉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압박으로 해서 자꾸 현재 상황이 유승민 대표가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다윗과 고리앗의 다윗의 위치에 계속 서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안쓰럽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만 비춰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좀 더 온건하게 풀어야 되고 또 친박도 대통령의 말이라면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조금 더 품어 안고 안으면서 같이 함께 좀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선교 의원의 이번 그 발언은 굉장히 뭐 미묘합니다. 보면 그동안에는 발언을 일찍 자제하다가 뭐 친박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정식 보도 자료가 아닌 페이스북 통하고 이렇게 해서 그 메시지를 띄웠는데 친박 그 의원들 너무 지금 압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퇴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이나 정부의 장래를 위해서 유승민 대표가 사퇴는 해야 되는데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과정 발견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이 메시지 띄운 뒤에 지금 며칠이 지나고 사실은 좀 급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아주 묘한 메시지를 그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그 양쪽에서 해석이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뭐 야당 얘기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이제 유 원내대표가 만약에 계속 그 뭐 버티기를 할 경우에 뭐 대통령이 이제 조금 뭐 권위가 약간 좀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유 대표가 또 그만둘 경우에 유 대표대로 또는 새누리당이 또 약간 또 손실 입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수습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좀 끝으로 여당 얘기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뭐 누구는 싸웠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싸웠다기보다는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원내대표가 어쨌든 간에 그 거부권을 받아들이기 위한 여당 의원들의 방침에 대한 그 동의를 한다면 책임을 지는 게 좋다. 그렇다면 본인이 상처를 입니다. 상처 입지 않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유승민 원내대표의 개혁적인 그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력도 많이 또 그 여러 가지 당당함 이게 부각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퇴를 한다고 해서 뭐 전혀 그 본인한테 그 권위 훼손도 있지 않을 것 같고 대통령이 지금 버티면 버틸수록 대통령의 권위가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 여당이 좋으냐.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말이 정말 저는 그 아주 심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질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강훈식 교수님. 네, 저는 뭐 대통령은 이미 상처받았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거부권은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연한 예. 권한이고 행사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경로하셨던 것에 비하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바로 사퇴하지 않은 것 그리고 현재까지 이 국면을 끌고 갖고 온 것만으로 해도 사실은 대통령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화내신 거에 비하면 실제로 실익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는 국면마다 정권 교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세력 교체에 대한 희망들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세력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또는 박근혜 어떤 당시에 의원의 세력으로 뭘 좀 해보자 이런 국민들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국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정도 실망을 느끼신 분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새로운 세력에 대한 희망들이 좀 부여되면서 이렇게 의미 부여가 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 사실 좀 많이 잃어버리신 것 같고 사실은 길게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버티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셔야지 이 당이나 국가를 위해서도 사실 어떤 보면 맞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정 운영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세력 교체의 희망을 좀 가지고 있다. 또는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예. 대통령이 상처받았다는 그런 분석보다는 저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인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어떤 그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본 거는 대통령의 원칙주의적인 모습이 한 번 더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야당 얘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하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요즘에 당직 인선 문제를 놓고 상당히 이제 갈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뭐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광주 유니버시아드 개막식에 같이 참석을 했고 또 주말에는 이제 광주시 구의회 의장단하고 또 조찬도 하고 전시회도 같이 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갈등이 좀 해소되는 것 같습니까? 이제 일단 표면적으로는 큰 이유의 명분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 임명으로 촉발된 이번 사건이 사무총장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라는 두 분의 이제 합의를 만들면서 좀 다른 부분의 인선까지도 일정 정도 합의한 모양새로 언론에 보도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돼 있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 잠복기가 더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소멸된 상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잠복돼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비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설이 뭐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모습을 좀 띄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근에 또 새로운 이름들이 나와요. 뭐 김두관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여러 그룹에서 신당을 뭐 모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 천정배 의원하고 그 비노 그룹들이 여러 분파들이 모여가지고 이 친노 문재인 체제의 그 움직임을 볼 겁니다. 이 움직임이 7, 8, 9월까지 이제 과정을 지켜볼 텐데 이때 이제 본인들이 확실하게 들어가서 일정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마련된다면은 저는 뭐 분당은 안 될 것 같고. 그 친노가 비노를 배제하고 그 본인들의 그 확실한 그 이니셔티브만 진다. 이러면 이제 급격한 그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 보이는데 근데 쉽지 않은 게 말이죠. 역대 어느 여당이나 야당에서 그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고 한두 차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지금도 이제 비노 세력들이 들은 것이 85년대 민한당하고 그때 신한민주당 이런 얘기를 들고 있는데 그때는 그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그때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야당이 제대로 못하고 여당이 이중대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 YS나 DJ 같은 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민주화라는 시대 정신이 있었거든요. 이 점이 지금하고 좀 다르고 과연 그 천정배나 김두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그 9월에 어떤 그 현실적인 정치 지원과는 별개로 또 다른 면에서 미약하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비노계 의원들하고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좀 연대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요즘에 좀 약간 그 여의도에서 많이 좀 주목받는 게 천정배 의원의 신당인데요. 사실은 정당을 만들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컨텐츠가 어떻게 다른가가 표현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조직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위 이제 대중의 얼굴, 즉 간판 스타가 누구냐 이렇게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여의도의 천정배 의원의 신당이 주목받고 있는 건 염동연 전 의원이 여기에 합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던 경험이 좀 있고 또 과거에 호남을 기반으로 움직였던 분이고 그리고 천정배 의원이 50% 얻는 배경에 또 한 역할을 했다. 지난
4.29 재보선 때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의도 정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덧붙여서 저 비노 비박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소설 정치가 같은 얘기인가요? 미래로 큰 틀로 가려면은 예. 그런 그 이념과 가치에 따라서 예. 비노 비박이 그 개혁적 성향들 아닙니까? 예. 그 비노가 아니고 저는 그 친노하고 그 비박 예. 뭐 이렇게 봅니다. 그 진보적 생각을 가진 친노, 개혁적 비박. 생각, 예, 예. 그다음에 보수. 사실 정치가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지역을 그 볼모로 해가지고 지역주의 정당, 그다음 인물주의 정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념과 가치에 따른 그 어떤 그 정파적 형성은 아직도 정말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일에 저는 그 9월에 새로운 신당이 나온다면 어떤 그 호남 신당을 극복하는 새로운 어떤 그 진보의 또 하나의 대안이 된다면은 예. 한번 또 우리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뭐 염동현 뭐 전 의원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렇게 뭐 그렇게 참신하게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예. 아니 이제 실제로 과거에 비하면 그 저희가 어쨌든 3당 합당 우리 과거에 3당 합당 이후에 정당이 양당 체제로 이제 구축되면서 쭉 온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 20년이 흐르는 동안 국민은 더 다양해졌고 예. 또 다양한 다양성의 요구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분단과 분화 또는 여러 가지 정계의 시나리오들이 이제 떠도는데요. 예. 궁극적으로 보면 이 대목에서 어쨌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정당이 수렴되거나 정당이 다양성을 수렴할 준비를 하거나 그게 되지 않으면 다양한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뭐 앞서 9월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9월에 네.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있죠. 그 예. 혁신위원회가 9월에 예. 그 공천 룰이라든가 예. 그 야당의 새로운 뭐 틀을 완전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9월이 예. 시작인가요? 그때까지가 또 그 활동 시한입니다. 아,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우리가 9월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